따따라다 따따따따따라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어서오소. 사일남 송선생이라 하오. 먼 길 찾아오시느라 고생했소이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소. 제목: 정신병자 같은 남친네 식구 때문에 오만정이 다 떨어져요. 본인은 현재 햇수로 7년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고 서로 집을 왔다 갔다 한 건 4년쯤 됐습니다. 남자친구 형제는 위로 누나 4명에 형 2명이 있고 1, 2, 3, 4, 5, 6, 7이라고 했을 때 1, 2, 3, 4는 이전 아버님 자식들이고 5, 6, 7이 지금 아버님 자식들인데 유독 5번 언니와 마찰도 많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어머님이 사별인지 이혼인지 확실히 모릅니다. 두 분 다 연세가 많고요. 5번 언니와 있던 일을 대충 쓰자면, 첫 번째, 남자친구 어머님 칠순잔치 때 친척들이 너무 많이 와서 남친네 집에 대충 20명 정도 있었어요. 거실에서 다 낑겨 자야 되는 분위기고요. 자고 내일 아침에 만나자 했는데 한번 하려고 밖에 나가서 자냐고 합니다. 두 번째, A지역에서 만날 일이 생겨 만났는데 밥 먹다 말고 남자친구한테 결혼 안 할 거면 선을 보라고 했어요. 제가 옆에 있었어요. 세 번째, 저는 엄마랑 사이가 유독 애틋한데 친정만 챙겨서 기분 나쁘다고도 했었습니다. 등등등 자질구레하게 많이 있는데 큰 사건만 몇 개 적어봤습니다. 처음엔 그냥 필터 없이 말하는 성격인가 보다 하고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합리화하면서 이해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그냥 쌓인 게 다 터졌습니다. 글을 올린 계기가 된 게 이번에 어머님이랑 5번 언니 때문에 결혼 얘기가 나오고 서로 집도 편하게 왔다 갔다 하고 나서부터 남친네 제사에 몇 번 갔었고요. 저번 주 토요일 남친네 제사에서 일이 터졌는데 저는 남자친구 집에 가기 전에 B지역을 꼭 들려요. B지역엔 친구가 있고 B지역은 그냥 군것질 땡길 때 한옥마을 가서 불량식품 마냥 한 바퀴 돌면서 먹고 갔습니다. 이번엔 B지역에 들려서 유명한 바게트빵 사면서 어머님 아버님 드릴 빵을 하나 샀어요. 남친 집에 가서 식탁 위에 빵 올려두자마자 어머님께서 떡도 많은데 빵은 뭐하러 사왔냐고 하시길래 그냥 생각나서 산 건데 그때 약간 서운한 감정만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건데 한 달 전쯤에 남친이 우리 집에 놀러 갔을 때 엄마께서 남자친구 준다고 홍어를 준비했는데 상해서 못 먹고 버렸고요. 어머님이랑 인사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한 달 전쯤에 이런 일이 있었다 얘기하면서 버리는 게 아까워서 죽을 뻔했어요. 땡땡 좋아하는 거였는데 하니 어머님이 웃으면서 뒤지지 그랬냐 이러시는데 갑자기 표정 관리도 안 되고 이걸 어떻게 받아쳐야 되지 하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남친 친척들이 그날 주말 제사라고 또 한 20명 정도 왔는데 솔직히 빵이랑 홍어 얘기로 이미 기분 좀 많이 가라앉았던 상태라 절도 안 하고 계속 구석에 있고 방에 들어가서 한숨 자고 나오고 그랬더니 막내 작은아버지는 나보고 감독관이라 그러고 남친이 그 얘기 듣고 여기 감독관 많지 않냐고 작은아버지도 감독관이라고 얘기해줬지만 진짜 보고 싶지 않아서 제사 끝나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내가 2번 다시 이 집에 발을 들이나 봐라 이런 생각으로 출발해서 제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막내 작은아버지는 아버님 칠순 때 먼저 간다고 인사했더니 자기네 집안 양반 집안이니 허투루 할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집에 와서 남친은 자고 나는 밤새고 있었는데 아침부터 5번 언니가 전화 와서는 남친이 여보세요 하자마자 어찌나 소리를 찢어지게 지르는지 휴대폰 밖으로 쩌렁쩌렁 찢어지는 소리가 정확히 들리는 건 없고 그중 하나 들린 게 걘 손이 없대 발이 없대? 라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남친이 제사 끝나고 밥 먹는데 나한테 밥 퍼준 걸 그렇게 얘기한 거였네요. 솔직히 남자친구를 7년 만나면서 화난 모습을 본 게 10번도 안 될 정도로 화가 없는 사람인데 누나랑 통화하면서 다 자기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감싸주고 그래서 거기까진 좋았는데 누나가 바꿔달라 그런다면서 나한테 휴대폰을 주는 겁니다. 처음이었어요. 중간에서 빙시짓 하는 게. 진짜 순간 죽방을 한 대 갈기고 싶었는데 겨우 참고 누나가 듣던지 말던지 얘기했죠. 정신 나갔냐고. 지금 니네 누나가 뭔데 나를 바꾸라 마라 하냐고. 그리고 니도 빙신 같다고
지금까지 중간에서 얘기 잘 하다가 휴대폰 갖고 와서 받으라 하면 내가 받아야 되는 거고 지금 내가 혼나야 되는 상황이냐고 막 저도 지랄했죠. 알고 보니 제사 다음날 오본 언니랑 어머님이랑 통화하면서 얘기가 나왔나봐요. 집에 와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방에만 들어가 있는다고. 내가 진짜 손 하나 까딱 안 했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았을 겁니다. 형제들은 그간 평일 제사라고 오지도 않고 음식 준비는 다 끝나야 오는 친척들이 이런저런 말하는 게 더 짜증났고요. 이건 같이 가서 아는 게 아니라 들어서 아는 겁니다. 지금까지 중간에서 노력 많이 하고 착하고 우리 집에 그냥 스스로 잘해서 내가 잘해달라 한 적 없고요. 성격입니다. 남자친구 보고 참고 넘어간 것도 많았는데 누나가 바꾸란다고 휴대폰 갖고 와서 받으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한 번이지만 그간 있던 정도 다 떨어지고 욕이 계속 나와요. 하여튼 뭐 몇 년째 남자친구 식구들 농담이라고 한다는 게 상식 이하 농담이나 하고 내가 농담을 못 받아들이는 건지 라는 이상한 생각까지 들었어요. 결혼이고 나발이고 남친 식구들 전화, 문자, 카톡 다 차단했습니다. 그냥 헤어지고 싶은 생각만 드는 요즘이네요. 동거중은 아니고 일요일날 다른 지방을 가야 하는 일이 있어 남자친구와 집이 멀어 새벽에 도착해서 남자친구 집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제사는 지금까지 2번 참석했었고 한 번 일이 있고 나서 발길 끊었다가 진짜 남자친구 때문에 다시 한 번 간 게 이 사단이 났네요. 어른들 오시고 인사하고 남자친구 작은아버지들이 또 이상한 말 하실까봐 방에 들어가서 한숨 자라 그랬던 거고 그날 저녁에 바로 올라가야 해서 편도 5시간 걸리는 거리라 잠을 잤습니다. 남자친구네 제사는 오전부터 동네 분들이 다 같이 하셔가지고 이미 도착했을 땐 음식을 다 만든 후였고 아버님이랑 꼬막을 까고 나니까 일은 할 게 없었네요. 지금 생각해보니 전날 와서 자고 일찍부터 음식 준비하기를 바라신 것 같습니다. 결혼 전에 가지 말라는 말들은 이미 파늘하면서 많이 봐왔지만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해요. 이런 꼴을 보고 나니까 알게 돼서 속 시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제가 가서 집안일을 자처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7년 동안 남자친구의 뭘 보고 만났냐고 하셨는데 제가 진짜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을 때 만나서 힘이 됐었고 지금까지 한결같이 옆에서 지켜주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래도 중간에서 잘하고 본인 일도 성실하게 해서 그거 보고 지금까지 만나왔던 겁니다.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사람 배신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서 문제 있는 식구들 안 보고 살 생각으로고요. 남자친구랑 둘이서만 연애하는 건 문제 1도 없었는데 식구들 몇 번 만나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생각은 이미 여러 번 했지만 진짜 남자친구 때문에 참은 거였는데 발길이 끊기고 나서 다시 가지 말 걸 그랬어요. 진짜 후회됩니다. 남친네는 다들 술을 좋아하고 저는 술을 아예 못 마시는데 몇 번 아니지만 갈 때마다 술도 못 마신다고 그런 것도 그렇고 내가 왜 이런 대접 받아가며 와야 되나 싶었지만 7년간 남자친구가 한 행동이 있기 때문에 믿었던 거였습니다. 이미 다 차단했고 의미 없지만 그건 봐오면서 느꼈는데 누굴 만나던 간에 분명 5번 언니 때문에 오래 못 갈 것 같네요. 항상 건강하세요. 제목 계류 유산 후에 소파 수술했는데 시부모님이 안 찾아왔다고 엄청 서운해하십니다. 어렵게 임신했지만 임신 7주에 계류 유산되고 건강 상태도 안 좋아 대학병원에서 이틀 전 소파 수술을 받은 사람입니다. 수술 친정집 근처에서 받았고 현재 친정집에서 저희 어머니께서 밥도 해주시고 챙겨주시고 계십니다. 시부모님은 지방 거의 남쪽 끝에 살고 계세요. 은퇴 후에 지방으로 가셨고 위쪽에 원래 사시던 집은 그대로 있습니다. 수술 전후로 시부모님이 전화로 위로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셨어요. 평소 따뜻한 배려 많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당신들 이기적인 생각대로만 저희 부부가 행동해주길 바라실 때가 있습니다. 잔소리도 정말 심하시고요. 남편은 이 부분 때문에 사춘기 이후로 시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수술 다음 날인 어제 17시쯤 시부모님이 위쪽에 볼 일이 있어서 올라오셨나 보더라고요.
아버님께서 저에게 전화하셔서 몸은 괜찮냐 하기에 괜찮다, 걱정해주신 덕분에 수술 잘 된 것 같다, 저희 어머니랑 동생이 미역국 맛있게 끓여주시고 어머니 밥 먹으니 너무 좋고, 다른 수술 환자들 중에는 너무 아프고 힘들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저는 진짜 안 아프고 괜찮다 했어요. 아프다 하면 계속 전화하실까봐 괜찮으니 걱정 마시라 했는데 그게 문제였나봐요. 집으로 놀러오라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은 땡땡도입니다. 차로 안 막히면 40분, 막히면 1시간 20분 정도 걸려요. 준비해서 나가면 이미 퇴근 시간이기도 하고 신랑도 없는데 제가 거길 가면 뭐하나요? 쉬지도 못하고 있을 게 뻔한데. 그리고 아무리 당사자가 몸이 괜찮다고 한들 어제 수술한 사람 보고 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제가 지금 차로 그렇게 오래 이동할 정도는 아니고 병원에서도 2주 정도는 안정 취하고 조심하라고 하셨다고 가기 힘들겠다고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움직이는 걸 그렇게 싫어해서 어쩌냐면서 진짜 순간 정이 뚝 떨어지더군요. 저희 어머니, 동생이랑은 너무 비교되는 거예요. 60이 훌쩍 넘은 아픈 우리 엄마는 딸 안 됐다고 삼시세끼 밥 차려주고 애기처럼 걱정해주고 돌봐주시는데 제 여동생은 근로자의 날 덧붙여서 하루 더 휴가 써가지고 수술 당일날 어제 이틀 동안 저랑 같이 자면서 새벽이라도 배 아프다 하면 진통제 약 가져다주고 화장실 가고 싶다 하면 챙겨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에 글 쓰기 전에 시어머니한테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또 몸 괜찮나 하셔서 이번엔 아파 죽겠다고 했어요. 처음엔 진통제 때문에 괜찮았고 지금은 너무 힘들다고. 그래, 잘 쉬고 있어라 하시길래 어제 아버님이 오라고 하셨는데 제가 움직이기 불편해 못 갔다고 말씀드리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어머님도 삐지셨나봐요. 도대체 제가 아픈 몸을 이끌고 친정에서 신랑도 없이 시부모님 집에 갔었어야 하는 건가요? 그 집 가면 가만히 누워만 있고 밥이라도 해주시고 간호해 주실 건가요? 피도 나고 배도 쿡쿡 쑤시는데 제가 힘들다 마음껏 쉴 수 있게 해주실 건가요? 피나니까 샤워도 계속 하고 싶은데 거기서 제가 편하게 씻을 수나 있나요? 아무리 잘해주셔도 시자는 시자인가 봅니다. 누워서 좀 쉬고 싶은데 너무 화나고 짜증나네요. 제가 지금 예민한 상태라 이런 건가요? 뱃속 아기 떠나버린 슬픔 정리할 틈도 없이 화만 납니다. 주가 첫 번째, 저희 시가 어른들 정말 이상한 거 많네요. 남편의 부재에 대해 댓글이 있어서요. 저희는 현재 외국에 거주 중입니다. 7주 차에도 아이 크기가 4mm 밖에 안 되고 심장이 안 생겨 저만 급하게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한국 병원 이곳저곳 가보고 어떻게든 유산 막아보고 싶었거든요. 남편이 옆에 있었으면 잘 막아주었을 거예요. 시부모님 별로 안 좋아해서 밥 먹으러 오라고 해도 중간에서 끊어주고 만나자고 해도 핑계 잘 둘러대며 막아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통화하며 제 몸 상태 기분 체크하며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차갑고 썰렁한 수술방 침대에 누워서 마취로 잠들기 전까지 펑펑 울었어요. 깨어나 회복실에 있을 때도 내 몸보다 아기 생각에 너무나 미안해서 또 울었습니다. 6주부터 시작된 입덧에 마냥 신기하고 앞으로 심해질 거라 해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만난 적도 없지만 느낄 수 있었고 세상에서 가장 예뻤고 사랑했습니다. 마음 정리하기도 힘들 정도였는데 시가 어른 두 분 때문에 지금은 분노만 남아있네요. 남편에게도 있었던 일 말할 참입니다. 가뜩이나 사이 좋지 않은 부자지간 더 멀어질까 입 다물고 있었는데 말해야겠어요. 저같이 아기 잃었던 분들도 새로운 아기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임신이 잘 되어 잘 키우고 계신 분들도 모두 축복과 사랑이 넘치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이후에 남편과 시부모님 대화가 오고 간 후에 일이 또 있으면 후기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두 번째, 저 3개월마다 한국 들어와야 하고 한국에 의료보험 다달이 내고 있습니다. 연금보험 다달이 내고요. 휴대폰 무한지요금 쓰는 것도 정지 안 시키고 요금 그대로 내고요. 각종 세금, 보험, 건강, 자동차 등등 입국하면 바로 공단 가서 입국 신고하고 해외에 있느라 제가 돈은 냈지만 못 받은 혜택은 공단에서 다시 제 계좌로 환급해줍니다. 그리고 해외에 이민이나 취업 비자로 있는 것이 아닌 단순 관광처럼 있는 겁니다. 그 나라에 세금 내지 않아요.
제가 살고 있는 그 나라가 병원비도 훨씬 저렴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온 이유는 유산 위험이 있다는데 말이 잘 통하지 않으니 궁금한 거 질문도 잘 못하겠고요. 의료 관련 대화를 하다 보니 못 알아듣는 단어가 절반입니다. 답답한 마음과 여러 산부인과를 많이 가보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유산 위험 있는 태아 품고 임신 초기에 타지 말라는 비행기 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아이는 이미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해봐야죠. 진짜 답답하네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어차피 저랑 저희 남편이랑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는 시댁 신경 안 쓰고 편하게 있으려고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 제목: 부모 행세하면서 저희 집 살림 거덜내면서 못 살게 구는 집주인 때문에 울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글쓰기 앞서 이 글을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글을 쓰려면 저희 초라한 현 상황을 낱낱이 밝혀야 하니까요. 그래도 지금 너무 답답한 심경에 글을 씁니다. 저와 남편은 재작년 사업에 크게 실패하고 빚을 많이 진 상태에서 작년에 지금 살고 있는 월세집으로 이사를 들어왔습니다. 이사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집주인 할머니께서 저희 집에 찾아와서 얘기를 나눴는데, 이런저런 얘기 중에 남편과 제가 둘 다 고아인 것과 남편만 위로 형이 한 명 있다고, 전에 하던 일이 힘들어져서 빚만 잔뜩 지고 이 집으로 이사 들어오게 됐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참고로 아이는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집주인은 자기들도 2남 1녀가 있으나 스위스와 미국에 모두 살고 있어서 외로우니 서로 부모 자식하며 서로 위로해주고 살자고 하시기에 말씀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했어요. 근데 그 말이 지금 이렇게 저희를 힘들게 할 줄 정말 몰랐습니다. 일단 저희가 어디를 1박이라도 여행을 가면 굉장히 서운해 하십니다. 저희 위층이 주인집인데 부르시거나 저희 집으로 내려오셔서 어디를 다녀왔느냐, 왜 우리에게 같이 가자고 말하지 않았느냐, 트레이더스나 홈플러스 같은 마녀에 다녀와도 집이 빌라라서 차가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집 차 소리가 나면 항상 창문으로 내려다 보십니다. 우리도 살 거 많은데 왜 너희끼리만 다 노느냐. 글만 써도 그때 생각하니 한숨만 나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주인집 부부가 술을 마실 때 저희를 부릅니다. 안 가겠다고 해도 한 사코 내려와서 끌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술은 이미 다 떨어져 있고 안주는 간단한 부침이나 김치 쪼가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신랑이 술과 안주를 사갖고 올라옵니다. 세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술자리에서도 저희는 그냥 하시는 말씀만 듣고 있는 격이고 재미도 없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사온 안주를 다 꺼내서 먹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나중에 먹을 거라고 3분의 2는 집주인 냉장고로 들어갑니다. 맨정신 같으면야 다 먹을 거라고 말을 하겠지만 이미 말도 없이 김치 쪼가리에 술만 먹다 보니 취기가 올라와서 한마디도 못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있다가 다음날 정신 차리면 왜 안 올라간다고 정색을 하지 않았을까? 왜 술이나 안주 사오라고 여러 번 우리 신랑이 심부름 갈 때 돈 달라고 하지 못했을까? 후회합니다. 그러고 한 달 있다가 잠깐 할 얘기가 있으니 둘이 올라오라 해서 가보면은 중요한 얘기다 하셔서 마지못해 올라가면 또 술자리예요. 그리고 저희는 명절에 딱히 갈 곳이 없어서 그동안은 집에서 푹 쉬던가 여기저기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집주인 부부도 자식도 안 오고 하니 적적하신지 명절에 같이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집에 오고 난 뒤에 경제 상황이 최악이 돼서 집에만 있었는데 자꾸 올라와서 같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극구 거부하고 둘만 있기는 하지만 정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자니 아직 계약 기간도 1년이 남은 데다가 빚을 갚고 있는 상황이라 섣불리 일을 벌일 수도 없는데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습니다. 지금 잠 못 자고 고민하다가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어제 저녁의 일이었어요.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노가다를 다니느라 힘든 우리 신랑에게 마트에서 세일하는 양념장어를 사와서 구워주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초인종이 울려서 나가보니 주인집 할머니입니다. 뭐하냐고 수다 떨러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송한데 지금 신랑 샤워 중이고 나오면 바로 식사해야 하니 곤란하다고 정색을 하고 얘기하니까 살짝 삐진 얼굴로 나가더군요.
오늘 일이 사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등 일반적인 음식 할 때는 코빼기도 안 비치다가 꼭 맛있는 음식 하면 냄새가 빠져나가서 그런지 꼭 뭐하냐고 찾아옵니다. 찾아오면 노인네 그냥 보내기 뭐해서 꼭 나눠서 보내주곤 했는데 이제 저도 지쳤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직장에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그만두고 일이 정말 없었습니다. 사장 딸이랑 하루 종일 같이 일을 하는데 할 일이 없어지니 숨이 막히더군요. 나중에는 점심시간에 밥 먹는 것조차 눈치 보여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집에 있는 상황에 남편 혼자서 어찌하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정말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부 생일은 신경도 안 쓰면서 주인집 부부 생일은 왜 얘기하는 건지, 어버이날 쓸쓸하다는 얘기는 왜 하는 건지, 정말 이사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냥 신세 한탄하고 싶었고 털어놓으니 그나마 조금 마음이 후련해졌습니다. 추가, 원래는 고맙다는 말을 하고 추가글을 마치려고 했었으나 본의 아니게 글을 읽어주시는 분들을 기만한다는 생각과 제가 말하지 않은 것을 글을 줄이려다 보니 본의 아니게 전개되는 바람에 오해가 생겨서 글을 사실로 정정하려고 합니다. 있었던 그대로를 설명하자면 제가 주인 할머니에게 고아이며 사업을 말아먹고 월세집으로 이사온다고 말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아는 지인에게 부탁해서 가구랑 침대랑 냉장고 등 큼지막한 것들은 이사 전날 저녁에 미리 옮겨놓고 나머지 짐들을 이사 당일날 남편이랑 둘이서 3-4번을 자차로 왔다 갔다 하며 짐을 실어 날랐었습니다. 근데 이사온 집에 가스 연결이며 에어컨 연결 때문에 시간 약속을 지키지 못할 듯 싶어 전에 살던 동네의 같은 성당을 다녔던 근처 사시는 할머니에게 그 집에 앉아있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짐을 옮길 때 보니 부탁드린 할머니와 집주인 부부가 저희 집에서 앉아 얘기하고 있는 걸 목격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집주인 할머니가 저희 집으로 내려와서 얘기를 하다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저도 순간 너무 황당했지만 그 자리에서 아니라고 발뺌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성당 할머니에게는 왜 그런 걸 말했냐고 하시겠지만 그분은 제가 결혼하기 훨씬 이전부터 성당을 다니며 작은 소모임도 갖고 자주 만나던 사이였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알게 된 경우였습니다. 나중에 그런 걸 쓸데없이 왜 말하셨냐고 하니까 그분은 우리 부부 잘 봐달라고 일부러 그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망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분은 건강 악화로 인해 요양원에 계십니다. 그동안 집주인 부부가 저희에게 우리 딸, 우리 아들 이렇게 부르셨고 저희도 5층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불렀었는데 이젠 호칭도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근래 들어 우리 두 부부가 많이 의기소침했었고 또 소심해졌었고 삶에 겁도 많아졌고 의욕도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서 큰 소리 나는 것도 싫고 서로 신경전 버리는 것도 싫어서 좋은 게 좋은 거다, 우리가 좀 양보하고 나누며 살자 하고 좋은 마음을 먹었었는데 삶이 궁핍해질수록 마음에 쌓이다 보니까 급기야 터져버려서 글까지 쓰고야 말았습니다. 비수 아닌 비수를 꽂아주신 분들도 관심 가지고 쓴소리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향후 계획은 여러 사정으로 계약 기간을 채워서 나갈 생각이고 계속 스트레스를 준다면 그냥 좀 그만하시라고 큰 소리를 내고 월세를 고의로 미룰 작정입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지만 많은 여러분들과 여기에 고민을 올릴 수 있는 판을 만들어주신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 해피벙벙. 제목, 3월에 결혼식 다 잡아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망쳤습니다. 제가 죄인이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3월 28일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3월에 결혼하는 저는 글 제목처럼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이 된 이유는 바로 웨딩홀 때문입니다. 제가 현재 계약하고 있는 웨딩홀의 이기심으로 인하여 현재 많은 예비 신혼부부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 웨딩홀의 이기심 때문에 피해를 입어 하루 만에 모인 인원이 50여 명에 달합니다. 저희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강구하려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입니다.
긴 글이지만 잠깐이라도 읽어주시고 저희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세요. 저는 현재 땡땡구에 있는 웨딩홀에서 예식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생긴 지 얼마 안 된 예식장으로 식장이 예쁜 곳으로 유명해서 주변 지인들도 그곳에서 결혼식을 많이 하셨었고, 저희도 행복한 결혼식을 꿈꾸며 손수 하나하나 준비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국내에 전파되었을 2월 중순 무렵만 해도 저희는 3월까지는 문제없이 진행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이지 이런 악몽 같은 나날들이 저에게 닥쳐올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2월 23일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저희는 사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사태를 대비하여 예식장 측에 보증인원 감원이 가능한지에 문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설정한 보증인원은 220명이었고 식장에서 최소 보증인원을 200명으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나마도 전날 설정한 인원이기 때문에 식장에서는 최소 보증인원으로 변경해 주겠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약 변경은 불가능하며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터라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3월 3일 확진자가 4,000명을 넘어가자 도저히 예식을 감행할 수 없겠다는 판단이 생겼습니다. 예식을 강행하더라도 평소처럼 식사를 대접하는 예식은 불가하다는 판단이 들어 식장에 문의하기 위해 전화를 했습니다. 식장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예식일자 변경이 가능한가? 예식일자 변경은 위약금 없이 가능하다. 다만 정해진 날짜, 자녀 타임에만 가능하며 홀 비용과 식대가 추가된다. 식대 인당 4,000원, 홀 비용 90만원 추가. 두 번째, 예식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경우 식음료 제공 대신에 답례품으로 제공이 가능한가? 답례품 제공은 불가능하다. 계약서상 답례품을 제공한다는 항목은 없다. 답례품 어체와 계약이 한 달 전에 만료되어 식사권 대신에 답례품으로 변경해 준 것은 종료되었다. 단, 원한다면 알아볼 수는 있다. 다만 보증인원 전체를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는 없다. 비용은 보증인원 전체를 지불하되 식장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은 보증인원의 절반만 해당하고 답례품 품목은 헛개와 홍삼으로 선택권은 없다. 세 번째, 만약 예식 전에 확진자 발생으로 휴업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규정이 없어서 안내할 수 없다. 보상해 드릴 수가 없다. 식 진행 시 귀사의 귀책으로 인하여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가? 규정이 없어서 안내할 수 없다. 국가 규정이 생기면 안내 드리겠다. 다섯 번째, 그러면 이런 사태에서 식장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식을 진행한다고 하시면 최소 보증 인원에서 10% 감원해드릴 수 있다. 여섯 번째, 식 진행 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내부 소독과 혼구류 소독, 예도인들의 마스크 착용을 하고 있다.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저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위약금은 없지만 홀 비용과 식대가 추가되는 것이 과연 위약금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요? 결혼 준비를 하신 분들 혹은 결혼하신 분들을 아시는 이야기이지만 윤달과 한여름 예식은 비수기 예식으로 일반적으로 식장에서도 할인 이벤트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무줄 가격인 예식장 비용에서 윤달 예식과 한여름 예식은 홀 비용을 받지 않는 경우도 덜어 있고요. 식대값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나마도 예식 시간 중에 12시에서 1시 사이 예식을 제외한 나머지 예식은 선호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할인 혜택을 많이 주는 편입니다. 더군다나 땡 지점이라면 주변에 경쟁 웨딩홀도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인 혜택이 많이 있겠죠? 본인들 홈페이지 상에도 해당 시간에 예약하시는 분들에게는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당당하게 올려두고 계셨고요. 지인 중에 7월에 예약한 지인이 가격을 들어서 알지만 정말 저렴한 가격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홀 비용과 식대를 추가해서 일자를 변경하시겠다고 하며 뿐만 아니라 자녀 타임에 저희가 원하는 일자도 아니고 본인들이 남은 일자 이내로만 시간을 지정하여 보내오시는데 저희는 그냥 돈은 돈대로 고통은 고통대로 받으며 이 모든 것을 끌어안고 가야 하는 것일까요? 답례품 역시도 문제입니다.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몇 년간 그곳에서 계속 지급되어 왔고 예식장 계약 시에도 지급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당연하게 진행되는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지급해오던 부분을 갑자기 아무런 통보도 없이 본인들 마음대로 없애는 것도 황당했지만 제일 황당한 부분은 인원수만큼 돈을 받고 물품은 제공할 수 없다는 업체 측의 말이었습니다. 대체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답례품으로 준비해주겠다는 품목조차도 판매가로 쳐도 식대보다도 한참 급이 낮은 품목이고 대량 구매할 경우 분명 그보다도 훨씬 더 낮은 품목일 겁니다. 단순히 인터넷으로 검색해도 금액이 훨씬 낮게 나옵니다. 타 업체들은 없던 답례품도 식사 대신 지급하는 마당에 있던 답례품조차도 지급이 불가하다니요. 심지어 같은 브랜드의 트리플 A 지점은 계약서상 답례품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급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다고 하네요. 그 이외의 모든 답을 할 수 없는 것들은 정부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말로 대체하고 계십니다. 혹은 대표님의 지시로 인하여 더 이상은 해드릴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정작 대표님이란 분은 만나고 싶다고 요청해도 만나 뵐 수 없는 곳에 계시다네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돌아보던 중에 저와 비슷한 사례로 고통받는 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례는 저의 개인 사례이고 정말 미미한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저희 카톡방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 중에는 저보다 더 심한 사례를 겪으신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땡땡땡 신도가 결혼식을 진행하더라도 본인들은 상관없으니 그냥 진행을 하시라고 막말을 들으셨다는 분도 계시더군요. 축의금 많이 안 들어오면 깎아주겠다는 말도 들으셨다고 하네요. 위약금 900만원에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취소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까지만 해도 벌써 몇 번씩 말을 바꾸시고 이 사람에게 다른 규정, 또 저 사람에게는 다른 규정을 내세우십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5월에서 7월 중에 자녀 타임에 이동이 가능하시다던 식장에서는 오늘 다른 분이 문의하셨더니 7월 중 날짜 하나만 고정해서 그때 이외에는 다른 날짜가 없다고 엄포를 놓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나마도 본인들이 바로 대답할 수 없는 부분은 대책을 마련하겠다, 회의를 하고 다시 연락드리겠다 하고 하루를 날립니다. 그러는 사이 저희는 위약금 배상 비율이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본인들의 규정이 싫으시면 위약금 내고 취소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날은 본인들도 코로나의 피해자라며 영세한 웨딩홀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운다고 하신답니다. 영세한 웨딩홀인데 얼마 전 B지역에 지점을 또 내셨을까요? 지점만 벌써 3개인 업체인데 영세하다뇨. 단순히 웨딩 카페에서 하루에 보고 있는 계약했다는 인증글만 해도 몇십 개인데요. 정말 울고 싶은 게 누군데. 그냥 진행하려고 마음먹고 진행하는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어제는 없었던 추가 요금이 오늘 갑자기 생기고 지난주까지는 주겠다던 답례품이 이번 주는 갑자기 사라지고 소보원에서는 이렇다 마땅한 답이나 경제력이 없고요. 계약서 자체만 보아도 불공정한 계약이지만 공정거래조정원에서는 사업자 간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구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언제쯤 신혼부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나올까요? 누구 하나 죽어가는 사태가 벌어져야 나오는 걸까요? 네, 저희는 죄인 맞습니다. 집안어른들 뵐 면목도 없고요. 청첩장 드려야 하는 지인분들 뵐 면목도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시기에 180일 이전에 미리 바이러스가 이렇게까지 퍼질지 모르고 예약을 취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고요. 이 예식장이 이렇게까지 저에게 고통을 줄지 모르고 선택을 해서 죄인이고요. 이럴 줄 모르고 날이 좋은 봄에 예식 일정을 잡은 것도 죄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더라도 200명, 300명씩 하객을 모을 수 없는 것도 죄인입니다. 그냥 저희가 다 잘못한 거겠죠. 지금 마음은 정말 죽어야 끝날까 싶은 마음뿐입니다. 청첩장은 찍어 놓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돌릴 수도 없어 구석에 먼지만 쌓인 채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피부는 다 망가졌고 매일 눈물로 하루를 보냅니다. 같은 처지의 예신님들, 예랑님들과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합니다. 이대로 결혼을 강행해야 하는지 결정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들 몇 분이나 와주실지, 1000만원이 넘는 결혼 비용을 감당할 자신은 있을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미루자니
결혼 비용과 맞먹는 위약금과 더불어 다시 이 기나긴 결혼을 준비할 단단한 마음가짐에 자신이 사라졌습니다. 저희에게 남은 건 이제 언론의 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생에 한 번 있을 행복한 결혼식에 1년을 힘들어 준비했을 결혼식에 금전 이기주의로 점철되어서 신혼부부들을 짓밟고 있는 이런 분들을 공론화시킬 수 있게 힘을 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큰 걸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분들도 당연히 먹고 사셔야죠. 그렇지만 모두가 다 힘들고 서로 돕고자 하는 이런 시기에 과도한 위약금과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 심지어 불공정한 계약서뿐만 아니라 예비 신부들을 2번 죽이는 모욕적인 언사들까지는 참을 수 없습니다. 부디 저희의 힘이 되어 주셔서 위약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최소한 정해진 날 식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비용을 손해보지 않고 진행할 수 있도록 조금만 협조해 줄 수 있도록 그들이 정해진 계약사항 정도는 이행하게 도와주세요. 긴 글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요. 재미있게 봤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재미없게 봤다면 구독, 싫어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그럼 이만 물러가겠소. 빠이.